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대응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대피하지 않는 가자 지구 주민들은 누구든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레바논과의 국경 지역까지 폭격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테러리스트 조직의 동조자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스라엘군이 전단과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테러리스트의 일원으로 간주할 의사는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지상전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헤레즈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보병연대 지휘관들에게 우리는 가자 지구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이스라엘의 한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전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22일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알 안사르 이슬람 사원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또 다른 무장 세력 이슬라믹 지하드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구급대는 팔레스타인인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이용해 서안을 공습한 건 20여 년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의 접경 지역에서도 하마스와 연대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였습니다. 로켓과 대전차 공격에 이스라엘군이 실사격으로 대응하면서 전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강화된 공습에 지상전까지 개시되면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얼마 전 MBC 단독 보도로 해외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송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경찰은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3개국 연합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수 제작된 도마 등에 감춘 필로폰 74kg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총 26명을 검거하여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입건하였고 그중 14명을 구속하였다. 일당 중 6명은 지난 1월 필로폰 24kg을 각자 몸과 옷 속에 숨긴 채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당시 공항에서는 동남아와 아프리카발 여행객을 상대로 농림부의 검역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예외였습니다. 신체 검사나 휴대폰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지 않은 채 입국장으로 유유히 들어온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여왔고 어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 검역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됐습니다. 입건된 직원들은 검역 검색대로 유도하는 통로에 펜스를 열어 밀수책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의혹을 받아온 과장급 직원은 일단 이번 입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관세청은 자체 조사 결과 개연성이 낮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세관 직원들의 계좌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우리도 많이 마시는 맥주죠. 이 칭다오 맥주가 오줌 맥주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현지 생산 공장에서 한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메가에 소변을 누는 영상이 공개돼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해당 공장에서 만든 맥주는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울타리를 넘습니다. 누가 있나 주위를 살피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소변을 봅니다. 이곳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칭다오 맥주 제3공장. 소변을 본 곳은 맥주 제조 원료인 메가 보관소입니다. 你喝的青岛啤酒里可能会有尿啊！一名工人爬进一处存放原料的仓库里，四处张望之后，站在原料上开始小便。
120년 전통의 칭따오는 중국 3대 맥주의 하나로 해외에도 많이 수출됩니다. 영상이 중국 SNS에 공개되자 칭따오 맥주의 위생 관리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把他们酿酒的配方给泄露了。怪不得那些老喝啤酒的都尿酸高呢，原来里边真有尿啊！ 파문이 커지자 칭따오 맥주 측은 원료 보관소를 봉쇄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질이 나빠 영상만으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고 요즘은 영상 관련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해당 공장을 관할하는 산둥성 핑두시와 공안당국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并对视频所反映的该批原料全部封存。一经查实，我们将依法依规严肃处理。 칭따오 맥주는 국내에도 많이 수입되다 보니 한국 수입사는 해당 공장은 중국 내수용 맥주만 생산한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공장에서 만든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노후된 도로를 보수할 때 대부분 일부 차선을 막아놓고 공사하죠. 그러다 보니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아찔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부가 아닌 도로 전면 차단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은 물론 공사 기간과 비용까지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남김천 나들목 부근입니다. 20년 전 개통한 콘크리트 도로 곳곳이 파였습니다. 2km 구간 한 개 차로 바닥을 파내고 덧씌우기를 하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차들이 공사장 바로 옆을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가다 보니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차량들이 쌩쌩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과 작업자 모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차로를 부분적으로 막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건수는 한 해 평균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도로가 노후화됐다는 뜻인데요. 공사를 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지보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65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2.3배 늘었습니다. 5년 동안 한 해 평균 사망자 수는 10명. 이 가운데 작업자는 3.6명, 운전자는 6.4명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운데 30년이 넘은 구간은 현재 328km, 2030년에는 1012km로 3.1배로 늘고 2040년에는 3017km로 9.2배로 늘어납니다. 30년이 넘은 고속도로 교량과 같은 구조물도 현재 800여 곳에서 2040년에는 7,900여 개로 9.5배 증가합니다. 보수공사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로 일부를 막는 공사로는 역부족이라 안전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전면 차단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면 개보수 같은 경우는 부분 차단으로 차로별로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짧은 기간 안에 전면 차단을 해서 집중적인 보수를 하는 게 효과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 중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에서 오창분기점까지 편도 18km를 전면 차단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부분 차단 공사를 했다면 72일 걸렸을 공사 기간이 닷새 만에 끝냈습니다. 공사비와 사고 비용 등 줄어든 사업 비용이 1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가 늘고 있죠. 지난 10년간 경제 손실은 3조 7천억 원에 이르고 복구 비용까지 포함하면 10조 원이 넘는다는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최근 정부가 재해를 예측할 수 있게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110mm가 넘는 폭우로 도로가 침수돼 3명이 숨졌던 서울 강남 일대를 3D 가상현실로 재현한 모습입니다. 인근 건물 지하층에 침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시간당 강우량이 100mm일 때는 외벽을 타고 비가 스며드는 정도였는데 200mm로 증가하자 배터리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현실 세계를 똑같이 구현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실시간 날씨 정보와 결합하면 침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센서들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모델링된 상태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바로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디지털 트윈 기술은 쾌적한 교통, 주거 환경을 갖춘 미래 도시를 만들 핵심 기술로도 꼽힙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21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충남 아산의 하천 홍수 예측 사업, 경북 울진의 해안도로 침수, 치마 시뮬레이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고 내년부터는 예산 50억 원을 들여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비 전액이 깎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기상청이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중대본이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상청 등 유관기관의 내년 사업 계획에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난재해 예방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